자, 보스턴 차 사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다들 있으시죠? 아마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꾸민 사람들이 차 상자를 막 바다에 던지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건 이야기의 아주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사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와, 이게 그냥 시위가 아니구나 싶어요. 거대 기업의 구제금융 문제, 또 아주 교묘한 정치적 계산, 그리고 결국에는 한 나라의 탄생까지 이어진 엄청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시간을 거슬러 가볼까요? 때는 1773년 12월 16일, 아주 춥고 어두운 밤입니다. 장소는 보스턴의 그리핀 부두. 어둠을 틈타서 아메리카 원주민 복장을 한 남자들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배 세척에 올라타요.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배에 가득 실린 어마어마한 양의 차, 영국 동인도 회사 거였죠.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멀쩡한 차를 바다에 버리는 걸까요? 이게 그냥 차 몇 상자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무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원이 훌쩍 넘는 가치입니다.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비싼 남의 재산을 파괴하면서까지 저항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의 분노, 그 깊은 곳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갑자기 터졌을 리는 없겠죠. 맞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치 10년 넘게 아주 서서히 끓어오르던 주전자 같다고 할까요? 자, 지금부터 그 주전자가 어떻게 폭발 직전까지 갔는지 그 긴장의 연대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시작은 1765년의 인지세법이었어요. 신문이던 심지어 트럼프 카드든 종이에 인쇄된 모든 것에 세금을 매긴 거죠. 그러더니 1767년에는 타운센드법이라고 해서 차, 유리, 종이 같은 생활 필수품에까지 세금을 붙입니다. 그러다 1770년에 보스턴 학살 사건이 터지면서 식민지 사람들의 분노는 정말 극에 달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1773년 바로 이 차 조례가 마지막 불씨가 된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였어요. 영국이 점점 더 식민지의 숨통을 재정적으로 옥죄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저항의 중심에는요, 아주 간단하고도 강력한 원칙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를 대표해서 영국 의회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도 한 명 없는데 왜 당신들이 우리 돈을 마음대로 떼어가냐? 이겁니다. 이건 그냥 불만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과도 같은 신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차 조례, 이게 단순히 세금을 더 거두려고 만든 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속셈이 숨어 있었어요. 이 법의 진짜 목적은요, 파산 직전이었던 거대 기업,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를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정치권하고 아주 가까운 회사였죠. 그러니까 세금 정책인 척하면서 사실은 특정 기업을 위한 구제금융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어때요? 좀 익숙한 얘기 같지 않나요? 자, 그럼 배경 설명은 이쯤 하고 다시 그날 밤 12월 16일의 보스턴 항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인 일이 도대체 얼마나 대담하고 또 얼마나 거대한 규모였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걸린 시간, 단 3시간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거 뭐 거의 군사작전 수준이었죠. 그 시간 동안 바다에 던져진 차 상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정확히 342개입니다. 이게 무게로 따지면 92,000파운드, 거의 45톤에 달하는 양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돈. 이 차의 가치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무려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건 그냥 화풀이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보낸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항구는 차로 뒤덮였고 그 씁쓸한 뒷맛은 정말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연히 영국은 길길이 날뛰었죠. 근데 재밌는 건 식민지 내부에서도 반응이 완전히 갈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격렬했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당시 독립을 외치던 애국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딱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야말로 영국의 폭정에 맞선 통쾌한 한방이다 라면서 환호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심지어 조지 워싱턴 같은 인물조차도 이건 아니지 했던 겁니다. 왜냐? 아무리 그래도 남의 사유재산을 파괴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본 거죠. 이 사건 하나로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한 저항인가에 대한 엄청난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존 애덤스 같은 사람은요, 이 사건을 보고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2차의 파견은 정말 대담하고 용감하고 확고하다. 이건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요. 식민지의 의지를 보여준 정말 장엄한 순간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조지 워싱턴의 생각은 180도 달랐습니다. 워싱턴은 대농장주였잖아요. 그래서 사유재산은 신성 불가침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보기에 이 사건은 그냥 폭동이었던 거죠. 보스턴 사람들이 미쳤다고까지 표현하면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반응만 봐도 당시 식민지 내부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죠? 영국의 복수는요, 정말 빠르고 가혹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사람들이 나중에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해서 참을 수 없는 법들이라고 부르게 된 법안들을 쏟아냈어요. 내용을 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먼저 찻값 다 물어낼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아예 폐쇄해버렸어요. 매사추세츠의 자치정부도 해산시켜버렸고요. 심지어 영국군이 요구하면 무조건 자기 집에 재워줘야 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식민지 하나를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가혹한 조치가 역사에 길이 남을 영국의 가장 큰 실수가 됩니다. 왜냐고요? 식민지를 굴복시키려고 휘두른 채찍이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계산은 이거였어요. 매사추세츠를 본보기로 아주 호되게 다루면 다른 12개 식민지들이 겁먹고 알아서 기겠지. 그런데 웬걸요? 나머지 식민지들이 그걸 보고 저건 남의 일이 아닌데?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국 영국의 억압은 분열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으로 13개 식민지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이때부터 혁명으로 가는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 없는 법에 분노한 다른 식민지들이 봉쇄된 보스턴에 식량과 물자를 보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1774년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1차 대륙회의를 엽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싸울 건지 머리를 맞댄 거죠. 여기서 통일된 민병대가 만들어지고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250년도 더 지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오래된 사건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전혀요. 놀라울 만큼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정말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망해가는 특정 기업 하나를 살려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역사적 사례죠.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논쟁하는 기업 구제 금융 문제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요? 두 번째,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치적 신념을 위해 남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 과연 정당한가? 아까 존 애덤스와 조지 워싱턴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그 논쟁, 2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시위 현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정부의 대응이 사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죠. 영국은 강하게 억누르면 불씨가 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죠?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작은 시위를 거대한 혁명으로 키운 건 어쩌면 시위대가 아니라 영국의 오만한 대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권력의 반응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스턴 차 사건은 그냥 차 몇 상자 바다에 버린 사건이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거대 기업의 이익과 부당한 세금,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원칙에 대한 처절한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그 외침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대답이 결국 하나의 국가를 탄생시키는 거대한 전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범한 시위는 과연 어느 지점을 넘어서야 혁명이 되는 걸까요?